낭주소 여러분,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왜 다시 나오는지 조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금리 방향을 맞추려는 내용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함께 공부해보고 뉴스의 연결고리를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3년 흐름을 아주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시장의 핵심 관심은 높은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 였습니다. 물가가 식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가치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 관세,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겹치면서 시장은 물가가 생각보다 끈질길 수 있다는 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미국 금리는 아직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불편해진 이유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원래 투자자들은 물가가 천천히 내려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흐름이 다시 위로 튀면서 그 기대가 흔들린 것입니다. 핵심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높다는 말은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운송비, 전기료, 항공료, 식품 가격까지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부담과 공급망 비용이 겹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이 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고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조합입니다.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기업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금, 가격, 계약이 모두 높은 물가를 전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약해질 때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 이야기인데 왜 한국 증시까지 흔들릴까요? 미국 금리는 세계 자금의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달러 자산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예전만큼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위험 자산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특히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기업일수록 할인 부담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내일의 기대가 커도 오늘의 돈값이 비싸지면 주가는 더 깐깐하게 평가받습니다. 달러 강세도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같은 다른 통화는 약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은 환율 손실까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 회피 쪽으로 기울면 증시는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거나 달러 부채가 큰 기업은 환율과 금리 부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이 AI 투자 사이클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요가 강해도 금리가 높으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가격까지 높아지면 데이터 센터 운영비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 공급과 냉각 설비가 제대로 따라오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대만으로 버티는 구간과 실적으로 증명되는 구간은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낭주소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이 대체 어디냐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 하나를 정답처럼 단정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부채가 많은 기업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싫어하는 업종 안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외우기보다 후보군을 체크리스트로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수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음식, 생활 필수품, 통신, 일부 헬스케어처럼 경기가 둔화돼도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이나 장기 계약이 받쳐주는 산업입니다. 방산, 전력망, 원전, 인프라처럼 민간 소비가 흔들려도 투자가 쉽게 멈추기 어려운 영역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투자 사이클과 연결된 인프라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냉각, 고성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처럼 금리가 높아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원가가 올라도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고 비용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산업 이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이익률은 버티고 있는가, 부채 부담은 낮은가, 수주와 계약은 숫자로 확인되는가. 결국 시장이 보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낭주소 여러분이 봐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물가는 다시 안정되는지, 연준은 금리 인하보다 물가 경계를 더 강조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 흐름, 기업 이익률의 방어력, 그리고 AI와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과 수주 숫자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이 안전한 자산과 달러를 더 선호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리 전망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왜 겁을 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높고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 주식시장은 성장 스토리보다 실제 숫자를 먼저 요구합니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실적이 버티면 시장은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뉴스를 볼 때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리 환경이 기업의 매출, 이익률, 부채 부담,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결국 고금리 시대의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기업은 좋은 이야기를 가진 기업인가? 가 아니라 이 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숫자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인가? 입니다. 오늘 낭만 주식 연구소가 함께 가져갈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리는 방향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체력을 가려내는 필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테마보다 구조를 보고 기대보다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영상과는 결이 조금 다른 글들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살펴보는 심층 리포트, 산업 이야기, 주간 공시 노트,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개념을 쉽게 풀어보는 교육형 콘텐츠들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큰 흐름을 함께 보는 공간이라면 글은 기업과 산업, 공시의 구조를 조금 더 천천히 뜯어보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관심 있으신 낭주소 여러분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